조세 불복 청구에 따른 국세청 패소 금액이 5년간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세청 패소 건수도 5년간 1만 건이 넘고요. 또 국세청 직원 규칙 사유가 명백함에도 징계 조치 이상의 처분은 단 한 건뿐이었다고 하는데,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 김주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셨어요? 예, 요즘 국감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오늘 내용을 제가 좀 미리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세 불복 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네. 5년간 인용 건수가 15,097건, 또 패소 금액은 전체 11조 3,53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5년간 1만 건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네, 이게 지금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 준비를 하면서 예. 확인을 해봤는데요. 소위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 청구에 따른 인용률이 최근 5년 평균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용된 금액은 11조 3,532억 원으로 국가 패소로 인해서 소비된 소송 비용만 약 15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사항을 보면은요, 세금 고지 전에 제기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청구는 최근 5년 동안 12,951건입니다. 예. 청구 금액은 8조가 넘고요. 예. 이 신청과 심사 청구도 각각 5조 원과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비용까지 더하면은 그 금액은 훨씬 크죠. 그러겠죠. 행정소송을 제외한 가세전 적부심 청구,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모든 단계에서 인용률이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심판 청구 인용률은 평균 26%에 달하는데요. 불복 사건 3건 중 1개꼴로 매법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조세행정 불복제도의 인용률이 8%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많이 낮은 편이죠. 그래요. 문제는 이제 조세 불복에 따른 국세 한급금과 소송 비용 역시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2018년 한 해 국세 한급금은 2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도 1조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조세 소송 패소로 인해서 국가 부담 역시 대폭 증가했는데요. 예. 2018년과 2019년 각각 34억과 33억을 넘었습니다. 모두 이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쓰인 거죠. 예. 적법 과세가 이루어졌다면은 국민들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소송 비용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참 이 문제는 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이, 그러니까 이제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지금 그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셈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혈세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세 불복 인용 사건 중 그 국세청 직원 기책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최근 5년간 조세 불복 인용 사건 관련해서 직원 기책은 767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모두 이제 914명이 직원들이 이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대한 국세 환급이나 소송 비용에 따른 세금 낭비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경고와 주의에 그쳤고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6년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건이요? 물론 예. 어허.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모든 부실 과제에 대해서 책임을 국세청 직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늘어나는 조세 불복 인용률과 소송 비용 등을 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직원 기책이 발견됐다면은 앞으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 등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 질문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김 의원님. 네,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 올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정말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그렇죠, 그렇죠. 같은데요. 예. 지난해 전체 체납 금액이 9조 2천억인데 네. 올해 상반기에만 8조 8,703억 원 상당의 체납을 기록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그런 전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법인만으로 나눠봤을 때는 이미 상반기에만 3조 5,118억 원으로 작년 전체 금액 체납액의 3조 체납액인 3조 2,388억 원을 넘어섰고요. 네. 민생과 기업에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국난을 함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이제 그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해서 그 국세청이 시행하는 세금 포인트 중에 그 지난해 사용 실적이 뭐 1%도 아니고 네, 0.53%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좀 이에 대한 좀 그렇더라고요. 활용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 예. 지난해 활용도가 그래도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0.53%였는데 예. 국세청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 8월에 온라인 할인 쇼핑몰 등 4개 항목을 확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실효성이 많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게 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한해서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할인받아도 이제 더 비싼 제품도 들어있고요. 예.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회원 가입자 수가 1,487명으로 세금 포인트 보유자가 전체가 3,309만 명이거든요. 어, 거기에 비해서는 0.03%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들이 사용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저는 예. 공공문화시설 확대 방안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 그 한국은행하고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등 그 공공기관이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그 고용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조차 이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 매년 국감 때마다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기재위 피감기관 6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한 11억 건 정도 되더라고요. 음, 장애인 고용 대신 이제 돈으로 메우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예, 제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조사를 한 바로는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인 3.4%에 미달하는 기관이 한국은행 3.1%입니다. 그리고 예, 수출입은행이 2.2%, 한국투자공사 1.5%, 원산지정보원 1.8%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이제 조폐공사와 재정정보원은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그 장애인 고용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된 그런 문제입니다. 음, 인턴 형식으로 잠시 채용하거나 어차피 매년 장애인 고용이 안 되었던 분야에 같은 채용 공고를 낸다든지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재부와 산하기관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직무개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주영 의원께서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러 그 좀 모순되는 점들을 좀 잘 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요. 또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 김주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